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쉼표 청춘의 윤쌤입니다. 자, 우리가 새롭게 신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요즘에 조금씩 구독자 수가 늘었는데 제가 너무 진지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너무 진지하게 간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조금 제가 되게 재밌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간 잡지라고 해서 좀 획기적으로 주마다 나오는 잡다한 지식이라고 해서 조금 재밌게 여러분들한테 좀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말 가벼운 주제인데 요런 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 아는 채 하면 좋을 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저의 조금의 강점이라면 강점인 게 쓸데없는 잡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잡지식을 조금 썰을 풀어보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음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몇 편 정도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오늘은 그냥 음식 전체에 대한 얘기 좀 해드릴 거고, 또 다음 편은 라면에 대한 얘기도 좀 해드릴 거고,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음식에 대해서만 하더라도 회, 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가벼우면서도 그렇다고 너무 많은 지식을 빼먹진 않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음식은 사실상 사회상에 따라서 많은 변주가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다양한 음식들로 나타났죠. 음식은 대부분 이제 기후, 풍토, 그 다음에 정치, 문화, 이런 모든 요소들을 다 담고 있는 어떤 하나의 종합적인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더욱더 요즘에는 먹방, 그 다음에 이런 것들처럼 음식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저도 여기서 먹방을 해도 되는데, 일단 그건 기회가 생기면 제가 회 얘기를 하면서 회를 좀 먹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산업사회가 되고 1인당 GDP가 올라가면서 음식 자체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맛있는 것을 찾는 이런 문화가 형성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음식들을 그냥 맛있게 먹는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음식에 대한 고찰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음식에 대한 지식에 대한 탐닉. 우리 원래 그렇잖아요. 알고 보면 더 재밌고 알고 먹으면 더 맛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인사를 할 때 밥 먹었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식사들 하셨습니까? 그 문화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제 피셜입니다. 제 뇌피셜인데 언제부터 누가 왜 그랬는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보릿고개는 9월에 추수를 하면 보통은 3월까지 먹게 되는데 보리는 다시 5월 달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3월에서 5월 사이를 보통은 보릿고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밥 먹었니?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상 가난한 그 시절을 살아오면서 나눈 어떻게 보면은 정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릿고개 지나고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런 뜻을 담고 있다라는 또 후문들도 있습니다. 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것이 음식 문화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왜 우리나라 음식이 이렇게 발달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한식의 가장 큰 특징은 어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기, 나물, 밥 이런 것들이 같이 한꺼번에 있는 거죠. 보통은 이제 한 가지 음식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지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 경우는 사실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음식에 집중하면 다른 쾌락이 채워지지 않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식을 먹다 보면은 어느 정도 만족감이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의 가장 큰 뿌리는 쾌락이잖아요.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에서도 음식 영감 또는 미식 영감이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양에서는 프랑스에서부터 미식 영감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780년에 알렉상드르 그리모드 라 레니에르가 귀족이었겠죠. 수요회를 만들면서 미식과 영감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딱 퍼뜩 떠오르시죠? 우리 TVN에서 하는 수요 미식회. 그게 아마 여기에서 따오지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확하게는 프랑스 혁명 9년 전이에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고 자본주의 시가 도래가 되면서 궁중 요리사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 사람들이 대중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프랑스 요리라는 것이 유럽 대중 전역으로 퍼져나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요리 하면은 좀 귀족적이면서도 그리고 대중적인 그리고 고급 문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요리 자체가 대중화된 게 사실상 오트 퀴진이거든요. 원래 그전에는 프랑스 요리를 에스코피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중화된 것이 오트 퀴진이라고 얘기를 해서 좀 간소화된 거죠. 간소화되는 그런 문화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모든 서양은 귀족 문화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우리나라는 밑에서부터 음식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귀족 문화의 음식이 그리 많지 않았죠. 이유 자체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음식으로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호화로는 음식을 왕이 많이 먹게 되면은 백성은 왕이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국회의원분들도 시장을 가서 이제 막 하시는 게 그게 서민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서민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대부분 우리나라의 왕들은 절제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귀족 음식이 발달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은 대중문화, 곧 서민의 문화에서부터 출발한 되게 독특한 문화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잡스럽게 막 수다를 떨어도 시간이 꽤 갔네요. 어찌됐건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음식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재밌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의 음식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우리 주간 잡지 라면 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